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 이제 지적 측량,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마지막 파트입니다. 기본서는 이제 교재 120페이지부터인데요. 사실 이 지적 측량이라는 파트가 우리 지적에서는요, 이 공간정보법, 우리 지적법에서는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지적 측량이라는 파트가.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에는요, 이 측량 기술자 뽑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험이. 그러다 보니까 지적 측량 파트는 시험의 출제 비중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12문제 중에서 여기서 보통 한 2문제에서요, 많을 때는 한 3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공부하셔야 될 게 지적 측량의 실시 사유, 즉 종류입니다. 교재 거기 121페이지, 기본서 121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거기 보시면 이제 지적 측량의 뭐 대상 해서 나와 있죠. 네, 다른 말로 하면 실시 사유, 종류입니다. 총 몇 가지 나옵니까? 13가지. 13가지 나온다 그죠? 자, 그 13가지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요. 그래서 하나는 기초 측량. 거기 여러분 동그라미 1번 나오는 거 있죠? 네, 기초 측량.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면 세부 측량이라고 해요. 세부 측량. 자, 시험에 등장하는 용어니까 당연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지적 측량 이 13가지는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한다. 하나는 기초 측량,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요? 세부 측량. 자, 그러면 기초 측량은 뭘 기초 측량이라고 하느냐면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입니다. 지적 기준점. 자, 어떤 토지를 이제 측량, 말 그대로 측량이라는 게 토지를 측정한다라는 건데, 토지를 측량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재어 나가야 될 것인지 그 기준점부터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정하는 지적 측량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초 측량이라고 합니다. 일단 기준점부터 정하셔야 된다. 그 다음 그 세부 측량인데요. 그 나머지를 전부 다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측량이라는 게 우리 지적이라는 게 정의가 뭐냐면, 지적 정의가 뭐예요? 토지 표시를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을 그걸 지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토지 표시 한번 생각해 보죠. 토지 표시. 자, 먼저 소재 생각해 보자. 아니, 소재. 여러분, 소재 행정구역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울산광역시 남구 여기 신정동 그까지가 소재입니다. 소재를 등록하기 위해서 굳이 여러분 토지를 측량할 필요 있을까요? 없죠. 그죠? 그 다음 지번. 필지마다 부여한 그 번호, 숫자를 지번이라고 합니다. 그 지번을 부여하기 위해서 굳이 토지를 측량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숫자 부여하면 되지. 예. 그걸 등록 공시하기 위해서 굳이 토지를 측량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지목입니다. 지목. 지목은 토지의 이용 용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용 용도에 따른 분류. 그걸 지목이라고 하죠. 그럼 지목을 굳이 등록 공시하기 위해서 토지를 측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문제는 면적과 경계입니다. 면적과 경계. 토지 표시 중에서 뭐? 면적과 경계죠. 그래서 이 면적과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뭐라고 한다고요? 세부 측량. 그래서 그 나머지 지적 측량은 전부 다 뭐랑 관련이 있다는 거, 토지 표시 중에서 뭐랑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면적과 경계. 그래서 면적 경계랑 관련 없으면 지적 측량 실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거 다 외우실 필요 없다라고요. 그냥 면적 경계랑 관련 없으면 지적 측량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까 여러분 앞에서 했었잖아요. 우리 지목 변경 측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면적 경계랑 관련 없거든. 그냥 지목만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측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 다음 합병은 그냥 더하기만 해주시면 되고 중간에 있는 경계는 지우기만 하시면 돼. 따라서 측량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를 보시더라도 지목 변경 측량, 합병 측량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자, 그 다음 그럼 이 세부 측량 중에서 역시 우리 앞에서도 했었죠. 두 가지 지적 측량은요, 세부 측량,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세부 측량입니다. 그거 중에서 두 가지 지적 측량은 면적도 측정하지 않고요, 검사도 받지 않습니다. 왜?
도면을 새로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기억나세요? 거기 동그라미 12번에 나오는 경계 복원 측량, 그 다음 마지막 13번에 나오는 지적 현황 측량. 우리 지적 측량 파트에서 이게 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두 가지는요, 현경이 현황 측량과 경계 복원 측량, 이 두 가지는 측량을 하더라도 도면을 새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미 도면은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경계 복원 측량이 뭐냐면 이미 도면은 작성되어 있고 그 도면상의 경계를 역으로 현실의 토지 위에 다시 나타내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측량, 그걸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합니다. 이미 도면 작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경계 복원 측량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도면 새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적 현황 측량 뭐냐면 역시 이미 도면은 작성되어 있고요. 지적 현황 측량이 도면은 이미 작성되어 있어. 자, 최초에 도면 작성할 때는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 토지 지상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도면상에 건축물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표시할 필요 있습니다. 그 도면상에 건축물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그거 나타내기 위한 지적 측량을 뭐라고 해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 건축물의 현황 어디쯤 위치하는지 그거 나타내는 지적 측량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미 도면 작성돼 있어. 따라서 도면을 새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도면을 새로 작성하지 않으니까 측량이 끝나더라도 우리 지적소관청 등으로부터 검사받지 않습니다. 도면 새로 작성하면 검사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적 측량, 다른 세부 측량은 다 검사받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도면을 새로 작성하지 않으니까 면적도 측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경이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지적 측량에서 기본입니다. 면적도 측정하지 않고 검사도 받지 않는다. 왜? 도면을 새로 작성하지 않으니까요. 다른 측량, 뭐 예를 들어서 신규 등록 측량, 측량하면 도면 새로 작성합니다. 측량해서 도면 새로 작성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사 받아야 되고 면적 측정 다시 합니다. 면적 측정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신규 등록은 이제서야 이제 면적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 등록 전환 측량 마찬가지죠. 등록 전환 측량 이제 정밀도가 훨씬 높은 12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 새로 작성합니다. 측량해서 도면 새로 작성합니다. 그럼 도면 새로 작성했으니까 검사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 면적 측정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자, 지적 측량 절차입니다. 자, 먼저 측량 의뢰인이요. 측량 의뢰인이 굳이 여러분 교재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굳이 뭐 교재를 다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으면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읽으면서 줄 긋고 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전체적인 의미,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분 패턴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재 내용 다 이해하고 시험 보려고 하면 올해 안에 시험 못 봐요. 그 교재 내용 여러분 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 시험 문제 풀려고 하면요, 올해 안에 문제도 못 풉니다. 민법만 해도 양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문제 객관식 시험이니까 문제풀이 싸움이에요. 결국은 계속 이제 문제 풀 겁니다. 특히 이제 5, 6월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더 많이 다루게 돼요. 결국 문제풀이 싸우면 7, 8월, 9월은 이제 문제만 풀어요. 그럼 결국 여러분 문제 풀면서 그냥 여러분들 이 보안에나 찾아보시는 거예요. 문제 풀면서 시험이 조금만 더 쉬웠으면 아예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문제 풀 건데, 시험이 조금만 더 쉬웠으면 운전면허 시험 여러분 공부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운전면허 시험 칠 때 여러분 도로교통법 기본서 보셨습니까?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시험이 쉬우니까 거의 뭐 상식 수준이거든. 차 운전할 때 운전벨트 매야 된다, 상식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굳이 기본서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문제 풀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만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서 역으로 이제 그걸 보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 푸시다가 틀리는 것들이 계속 틀려요. 그래서 제가 그거 오답노트 좀 만드시라고, 좀 귀찮더라도 오답노트 만드셔가지고 자꾸 틀리는 게 틀리니까 그럼 자꾸 틈나는 대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럼 시험장에 가실 때도 그 오답노트만 가져가세요. 내가 그동안 만들어놓던 그 오답노트, 틀린 것들 적어놨던 그 오답노트만요. 그럼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차림으로 가볍게 가시면 되는데 시험장에 막 캐리어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진짜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보세요. 시험장에 캐리어가한테 등산 가방 이런 거 메고 가요. 무슨 책을 거기다 그렇게 넣어서 언제 보시려고 그걸 다 못 보세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시험에 합격 못 하는 거예요. 요런 것 여러분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칠판에 적어서 이제 핵심적으로 설명드리는 그 내용만 그 내용이 지금 노트 정리 자료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이제 공부하시고 한번 내용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 기본서는 아예 읽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왜? 너무 많아요. 그거 언제 다 해요? 다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하셔도 충분한데 노트 정리 있는 자료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측량 절차입니다. 우리 측량 의뢰인이 측량 의뢰를 해요. 측량해 주세요 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측량 의뢰를 하느냐? 어디에다가? 자, 요게 또 시험에 잘 출제를 합니다. 어디에 측량 의뢰한다고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 의뢰합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 시험에 어떻게 출제를 하느냐면 지적 측량은 지적 소관청에 의뢰하여야 한다. O, X. X예요. 저 남구청 전화 걸어가지고 측량해 주세요 라고 하면 공무원하고 같이 깜짝 놀랍니다. 서로 놀래요. 어디에 의뢰한다고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그럼 이 지적 측량 수행자는 뭘 말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적 측량업자, 측량업자. 또 하나는 한국 국토정보공사. 이게 과거의 대한지적공사예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실무에서는 주로 어디에 측량 의뢰를 하느냐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 의뢰를 합니다. 다만 이 지적 측량업자는 뭐냐면 지적 측량 기술자 자격을 갖춘 자가 우리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시면 그걸 지적 측량업자라고 하고요. 그럼 등록을 하시면 지적 측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공인중개사도 중개업을 하시려면 일단 중개사 자격증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럼 자격증만 있으면 돼요? 중개업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다 그죠? 뭐도 하셔야 돼요? 등록 마찬가지예요. 측량 기술자 자격을 갖춘 자가 우리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게 되면 지적 측량업자라고 하고요. 그러면 지적 측량을 실시 수행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을 위해서 만든 공기업이에요. 과거에 대한지적공사입니다. 얘는 측량을 위해서 만든 공기업이에요. 등록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지적측량 수행자와 관련해서는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미리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공부하시다가 기출문제 푸시다가 이 기출문제는요, 너무 오래전 기출문제는 여러분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문제집에서도 보면, 기출문제집이나 보면 이게 무분별하게 옛날에 출제됐던 문제들 그냥 막 실어놨어요. 예전에는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빠진 것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여러분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렇다고 기다리시면 안 돼요. 이제 갈수록 쉬워지는구나, 범위가 줄어드니까 쉬워지는구나 하면서 기다리시면 안 돼요. 네. 예전보다 쉬워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우리 지적에 관한 지적법 전체가 시험범위였는데 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서 이제는 열거하는 부분만 시험범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 빠졌어요. 예전에 이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보면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뭐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업무범위, 상식적으로 둘 중에 업무범위가 누가 넓을까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얘가 업무범위가 넓어. 그 업무범위까지 다 모르고 그게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이 지적측량업자 필요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결격 사유, 3년 이하의 징역,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얘도 다 있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니 우리 중개사 지금 필요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도 모르겠는데 무슨 지적 측량업자, 이게 예전에 시험범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부분만 하시라고. 시험범위에 다 빠졌습니다. 이제 간단히 지금 지적 측량 수행자와 관련해서는 시험범위에 들어간 게 요것만 들어가요. 지금 제가 딱 칠판에 적어서 설명드린 요 내용만. 지적 측량 수행자라 하면 두 가지다. 하나는 지적 측량업자, 또 하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그 다음 지적측량업자는 측량기술자 자격 갖춰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셔야 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등록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 지적측량 수행자는 측량 의뢰를 받게 되면
지적소관청에 자,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계획서. 이제 이 계획서의 내용에는 뭐 측량의 일시, 언제 측량하는지, 그 다음에 측량의 기간, 그 다음 뭐 수수료, 측량 수수료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누가 작성한다고요? 계획서는? 지적 측량 수행자가 작성을 해서 어디에 제출한다고요? 지적소관청에. 지적소관청에. 그래서 그 의뢰받은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의뢰받고 그 다음 날까지는 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하라. 지적소관청에. 그러고 이제 지적측량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원칙적으로는 다 측량 의뢰를 해야, 의뢰인이 의뢰를 해야, 그래야 지적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실시한다, 그죠? 네. 그런데 의뢰하지 않는 지적측량이 또 두 가지가 있어. 의뢰하지 않는 지적측량. 하나가요, 지적 제조사 측량입니다. 제조사 측량. 여러분 실시사유에는 몇 번에 나와요? 제조사 측량. 아까 거기 121페이지에 11번에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네. 제조사 측량. 아까 121페이지에 실시사유 종류 쭉 나오잖아요. 네. 그게 다예요. 네. 자, 그게 이제 11번에 제조사 측량 나오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뭐 나와요? 검사 측량. 검사 측량 동그라미 2번에 아닙니까? 맞아요. 네. 자, 이 두 가지는 의뢰하는 거 아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적 제조사 측량은요. 제조사 측량은 뭘 말하냐면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골에 아마 울주군만 가도 많을 거예요. 많아요. 울주군 가보시면 예전에 오래전에 이제 신규 등록할 그 당시에 측량을 해서 도면을 만들었어요. 측량해서 도면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당연히 그 현실의 경계를 감안을 해서요. 현재 뭐 담장 쌓아져 있고 한 그거 감안해서 측량해서 도면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러고 나면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그 토지 또 팔고 하죠. 팔고 하면서 또 새로운 소유자가 거기다가 다시 담장 쌓고 또 집 짓고 또 팔면 또 다른 사람이 또 그거 철거하고 또 다시 또 담장 쌓고 막 집 짓고 해요. 하다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현실의 경계하고요. 현재 지금 담 쌓아둔 그 현실의 경계랑 도면상의 경계가 안 맞습니다. 시간이 길면 예를 들어서 측량을 아주 오래전에 했으면 했을수록 현실의 경계하고 도면상의 경계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한 집, 두 집만 안 맞으면요. 그냥 둘이서 다시 협의해서 새로 담을 쌓으시든지 도면상 경계대로 해서 새로 담을 쌓으시든지 아니면 뭐 소송을 하시든지 한 집, 두 집만 안 맞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시골 가보시면 그 지역 일대가 다 안 맞아. 다 안 맞아요. 그러면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다시 현실의 경계를 토대로 다시 측량해서 도면 작성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제조사 측량이라고 합니다. 이 지적 제조사 측량은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그냥 직권으로 실시하는 것이지 의뢰인이 측량해 주세요라고 의뢰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 검사 측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면을 새로 작성하게 되면 지적소관청 등에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또 지적 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검사하려고 뭔가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지적 측량. 그럼 그걸 뭐라고 해요? 검사 측량이라고 합니다. 이 검사 측량은 당연히 우리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실시하는 것이지 의뢰인이 측량해 주세요라고 검사 좀 해주세요라고 의뢰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네. 두 가지 역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재검은 의뢰하는 거 아니다. 남자분들 군대 가시라고 재검 의뢰하지 말고 군대 가시라고 재검은 의뢰하는 거 아니다. 현경이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랑 재검은 의뢰하는 거 아니다. 꼭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우리 지적 측량과 관련해서 특히 또 중요한 부분이 기본서 126페이지에 기본서는 126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 동그라미 3번 찾으셨나요? 동그라미 3번. 노트에는 그 19페이지에 거기 양가로 3번에 나옵니다. 19페이지 양가로 3번.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그 측량기관과 검사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 부분. 역시 시험에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자,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이들 좀 또 헤매시는 부분입니다. 자, 측량기관과 검사기관은 일단 우리 원칙은요. 측량기관은 법에서 5일로 하도록 합니다. 5일. 그 다음 검사기관은요. 4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측량기관은 5일, 검사기관은 4일. 자, 다만 기준점을 별도로 설치를 할 때는 측량을 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설치를 할 때는 기준점이 15점 15개 말이죠. 15점 이하인 때에는 일괄적으로 4일을 가산해 줍니다. 플러스 4일. 그 다음 기준점이 15점을 초과할 때는 일단 플러스 4일에다가 왜 세금할 때 누진제도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플러스 4일에다가 다시 플러스 4점마다 1일을 더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제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가령 어떤 해당 토지에 분할을 하기 위해서 분할 측량이라는 그 세부 측량을 분할 측량, 세부 측량입니다. 그죠? 그죠? 분할 측량. 예. 자, 분할 측량을 실시하고자 한다. 자, 어떤 해당 토지에 그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 이제 분할 측량하셔야 되는데, 토지 분할하려면 측량하셔야 됩니다. 분할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 토지, 측량을 하고자 한 그 대상 토지 주변에 이미 기준점이 제대로 잘 설치가 돼 있어요. 이미 과거에 다 설치를 해서 기준점이 제대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별도로 기준점 설치, 즉 기초 측량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분할 측량 들어가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측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4일.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해당 토지에 분할을 하려고 보니까 주변에 기준점이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어. 그럼 기준점이 설치 안 돼 있으면 기준점부터 먼저 설치하고 거기서부터 재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기준점을 설치하는 지적 측량을 뭐라고 해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 그럼 별도로 기초 측량, 세부 측량하기 전에 분할 측량이라는 그 세부 측량을 하시기 전에 기준점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거부터 설치하셔야 되니까 기초 측량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리겠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기준점이 15개 이하인 경우, 15개 이하면 15개 포함입니다. 그죠?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전부 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기준점을 설치하게 되면 별도로 기초 측량이라는 절차를 거치셔야 되니까 그 자체만으로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하든 2개를 설치하든 3개를 설치하든 15개까지는 그냥 일괄적으로 며칠을 가산해 준다고요? 4일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15점을 초과한다 이 말이에요. 15점을 초과하게 되면 즉 16개부터 기준점이 16개부터는 다시 그 4일에다가 초과하는 그 4점을 단위로 해서 1일을 더 가산해 준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분할 측량을 하는데 기준점을 설치 안 했어요. 그러면 측량기간은 며칠일까요? 측량기간. 일단 검사기간 놔두시고 측량기간은 며칠일까요? 기준점 설치 안 했어요. 측량기간 며칠? 5일. 그죠? 우리 분할 측량이나 세부 측량 기준점 설치 안 했으니까 이 분할 측량기간 며칠? 5일. 자, 만약에요. 기준점을 10점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측량기간은 며칠일까요? 일단 기본 며칠? 5일에다가
일단 기본 5일에다가 플러스 자 10점이니까 15점 이하다 그죠? 15점 이하다. 그러면 며칠만 더 가산해 주면 돼요? 4일. 그러면 며칠 되는 거예요? 5일이다. 자 그럼 만약에요 기준점을 16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16점을. 그러면 측량기간 며칠일까요? 분할 측량이라는 그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 기준점이 아예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16개나 16점이나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측량기간은 일단 기본 5일에다가 그 다음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죠? 그러면 일단 플러스 4일 15점 이하 4일 얘는 일단은 해주셔야 돼. 플러스 4일은 해주시고 거기다가 4점마다 1일이거든. 그럼 4점마다 1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16점이나 17점 18점 19점까지는 1일 더 가산해줘 이 말이에요. 플러스 1일 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20점 21점 22점 23점까지는 플러스 2일이 되겠다 그죠? 4점마다 1일. 의미 아시겠죠? 그러면 16점이니까 여기다 플러스 4일에다가 지금 다시 플러스 얼마만 더 해주시면 돼요? 1일. 그러면 며칠? 10일 되는 거예요. 측량기간 10일. 자 그러면 만약에 21점의 기준점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 측량기간은 며칠이냐? 5일에다가 4일에다가 이제 4점마다 1일이라고 했는데 21점이면 여기에 해당된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럼 플러스 며칠 더해주시면 돼? 2일. 그럼 며칠? 11일 이렇게 되는 거야. 되셨나요? 네. 그럼 만약에 검사기간을 물어보면 뭐만 바뀌느냐? 요거 있죠? 이게 뭐로 바꿔주시면 돼? 4일로 바꿔주시면 검사기간이야. 이해되셨나요? 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3번입니다. 자, 지적 측량 의뢰인과 지적 측량 수행자가, 의뢰인이 지금 측량 의뢰하는 거잖아요. 네, 의뢰인과 그다음 지적 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서요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합의가 우선해요. 그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합의가 우선합니다. 그러면 이때 합의를 하셨을 때는 전체 기간 중에서 법에서 4분의 3은 측량기간, 그 다음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기간 중에서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본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기출문제, 우리 가장 최근에 출제됐던 기출문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측량 의뢰인과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합의하여 전체 기간을 20일로 정하였다. 그중 검사 기간은 며칠인가? 전체 기간을 20일로 정하였다. 그중 검사 기간은 며칠인가? 5일. 그 정도 계산되신다 그죠? 네. 최근에 출제됐던 기출문제입니다. 사실 몇 초 안에 푸는 문제예요. 5일. 그죠? 그 다음 또 최근에 출제됐던 기출문제 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측량 의뢰인과 지적 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전체 기간을 40일로 정하였다.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은 각각 며칠인가? 조합 올바른 걸 찾아라 이 말이에요. 40일로 정했다. 그럼 측량 기간은 며칠? 30일. 검사 기간은 10일. 그거 찾으시면 된다. 충분히 이해하시겠다 그죠? 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적 측량 파트에서 이제 마지막 테마가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본서에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133페이지부터 나와요. 기본서 133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그 다음 노트에는 그 19페이지 그 밑에 3번에서 나오죠. 자, 제가 아까 지적 측량 파트에서 여러분들 시험에 보통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했어요. 네. 지금 보신 여기 1, 2, 3번 있죠? 여기 지금 앞에까지, 딱 여기 앞에까지.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에서 또는 2문제가 나와요. 지금 여기 1, 2, 3번에서 한 문제 또는 2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 4번에서 반드시 한 문제를 내요. 그래서 두 문제 또는 세 문제가 나옵니다. 4번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를 냅니다. 자, 설명드립니다. 지적위원회인데 우리 지적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위원회 하나는 지방지적위원회, 또 하나는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 종류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그럼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에 두느냐 하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둡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그럼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디에 둬요?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둡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또 출제를 해요. 중앙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두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 둔다. OX. 틀린 거 아시겠죠? 중앙이니까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디에 둔다고요? 국토교통부. 그럼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에? 시도. 그래서 지적측량 업자 보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도에.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청 가시면 지방지적위원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그럼 이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지방이건 중앙이건 위원회 구성은 같아요. 위원회 구성을 일단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어디서 많이 봤다 그죠? 어디서? 아까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축척변경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위원 숫자 같아요.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 숫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위원회 나오면 전부 다 5인 이상 10인 이하 요거 딱 위원회를 해봐야 지적위원회랑 축척변경위원회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 숫자는 다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적위원회는 일단 위원장 구성이 위원장, 그 다음 부위원장, 그 다음 위원. 요분들이 합쳐서 지금 5인 이상 10인이 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누가 위원장이 되느냐? 지적 업무 담당하시는 국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여기서 국장은 진짜 국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 할 때는 국하고 점 찍고 장 이렇게 씁니다. 항상 국하고 점 찍고 장이 줄임말이다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국장이고 이건 진짜 국장, 그 부서의 국장. 아시겠죠? 네, 그 국장이 위원장이어야 돼요. 그 다음 부위원장은 그 지적 업무 담당 그 국장 밑에 과장이거든요. 과장이 부위원장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위원들은 위촉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분들은 임기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임기 없어요. 이분들은 당연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지적 업무, 국토교통부에도 지적 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요. 우리 시도에 가서도 지적 업무 담당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에 국장님을 맡는, 국장이라는 그 보직을 맡는 한 그냥 지적위원회 위원장 되는 거예요. 따로 임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보직에 있는 한 그냥 위원장 되는 거고 부위원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임기가 없어. 근데 이 나머지 위원들의 이 임기는 법에서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년. 나머지 위원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이렇게 출제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OX.
너무 말이 빨랐어요. 왜 대답을 빨리 못 하시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OX. X 틀렸죠. 왜 위원장과 부위원장 얘는 임기 없어. 그러면 옳은 지문이 되려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그래야 옳은 지문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자, 위원회 소집입니다. 우리 지적위원회를 이제 개최를 하려고 하면 그 위원들 회의 일시나 뭐 장소, 특히 안건, 무슨 내용 하는지 알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와서 앉아서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헛소리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알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 안건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안건을 오해하지 않고 들어와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며칠 전까지 통지를 해줘야 될까요? 위원회 소집하려면 며칠, 안건을 지금 힌트 다 줬어요. 안건을 오해하지 않고 들어와야 됩니다.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5일 전까지 통지한다. 안건을 오해하지 않고 들어야 됩니다. 이걸 또 여러분들 뭐 시험에 7일, 3일 이렇게 바꾸고 간다고요.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 축적변경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적변경위원회도 위원회 열려면 일시 장소 안건 위원들 알고 들어와야 되거든. 며칠 전까지 통지, 오해하지 않고 들어야 되니까 며칠 전까지 통지, 5일 전까지 통지. 되셨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지적 측량. 적부심사입니다. 자, 먼저 이제 심사 절차입니다. 자, 심사 청구인이 이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라는 게 아까 지적 측량 여러분 누가 실시한다라고 해서 지적 측량은 누가 실시하죠? 지적 측량 수행자가 그 측량을 한 성과에 대해서 이거 나 인정 못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측량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봐주세요라고 심사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지적 측량 적부 심사라고 해요. 자, 그걸 빠뜨렸네. 뭐를 빠뜨렸냐면 여러분 우리 지방지적위원회 있죠? 지방지적위원회 뭐만 할 수 있느냐? 지방지적위원회는요 뭐만 할 수 있느냐 하면 지적 측량 적부 심사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다른 일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요해요. 우리 지방지적위원회는 오로지 뭐만 할 수 있다라고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심사 판단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그럼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측량 적부 재심사입니다. 재자가 들어가요. 2심이다 이 말이에요. 중앙지적위원회는 적부 재심사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하는 일이 더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구체적으로 뭘 더 하는지는 그거는 지금 하실 필요 없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적부 재심사 2심 외에 하는 일이 더 있더라. 중앙지적위원회는.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우리 지적에 관한 정책 연구 개발이라든지 그다음 지적 측량 뭐 기술자 양성 방안 측량 기술자 징계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디서 한다고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합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오로지 적부심사 그것만 합니다. 이거 물어봐요 시험에서. 네.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는 오로지 적부심사만 한다라는 거. 근데 중앙지적위원회는 적부 재심사도 하지만 플러스 알파 하는 일이 더 있더라라는 것까지. 자, 그러면 심사 청구인이 이제 적부심사는 지금 판단을 누가 내린다는 거예요? 지방지적위원회. 그러니까 소송으로 치면 판사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판사 역할 누가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그러면 검사 역할 즉 수사 조사하시는 분이 필요하다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 생각해보세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만약에 판사가 수사까지 한다라고 우리 법원에 있는 판사가 수사까지 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끔찍합니다 그죠? 판사가 수사까지 한다면 우리 지나다니다가 혹시나 판사님 눈에 띌까 싶어서 숨어 다녀야 돼. 아니 만약에 판사가 지나가다 마음에 안 들어 조사 수사합니다. 그리고 징역 5년 그럼 감옥 가셔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반드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판단을 내리는 기관과 그걸 조사하는 기관은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은 판사가 내리고요. 조사, 수사는 검사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적부심사에 대한 판단은 지금 누가 내려요? 지방지적위원회. 그러니까 얘가 소송으로 치면 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 역할, 조사, 수사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해요. 그걸 누가 하느냐? 시도지사가요. 시도지사가. 그래서 법에서는 심사청구인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거친다고요? 시도지사를. 그럼 시도지사를 거치는 이유는 왜 거치도록 하는 거예요? 조사하라고요. 조사, 수사하라고요. 정말로 측량이 제대로 된 거 맞는지 조사, 수사하라고요. 그러면 조사, 수사하는데 시간이 걸리겠다, 그죠? 그래서 며칠의 시간을 주느냐면 30일의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조사, 수사를 해서 30일 내에 그 조사한 내용까지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여기에 보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여기서 심의, 즉 심리한다 이 말이죠. 심의, 의결, 판결 내린다 이 말이에요. 심의, 의결한다. 자, 심의, 의결 기간은 원칙적으로 며칠이냐? 90일입니다. 아, 60일입니다. 제가. 원칙은 며칠? 60일. 네. 적어놓고 말은 또 엉뚱한 이야기 했다, 그죠? 네. 근데 60일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네. 네. 오표시 무회의 원칙. 자, 원칙은 며칠? 60일. 중요해요. 근데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득이한 경우에 30일 이내 한 번 연장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최장 기간은 며칠이 될 수 있어요? 90일. 제가 붉은 분표를 적는 이유 아시겠죠?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를 합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를 해요. 지방지적위원회의 원칙적인 심의 의결 기간은 90일이다. OX. X예요. 원칙은 며칠? 60일입니다. 60일. 자, 그럼 이제 심의 의결하고요. 이걸 시도지사 거쳐서 왔으니까 이제 판결 나오면, 판결문 나오면 이거 누구한테 또 보내셔야 돼? 시도지사한테요. 시도지사. 여러분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 소속이에요? 시도 소속이에요. 지방지적위원회는. 즉 울산광역시청 가시면 지방지적위원회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광역시장 어디에 계세요? 시청에 같이 계십니다. 같은 건물에 같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결이 나왔으면 시도지사한테 보낼 때는 시간을 줄 이유 있어. 같은 건물에 같이 있는데 시간 줄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의결서를 시도지사에게. 시간 줄 이유 없으니까 같은 건물에 같이 있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는 의결서 누구한테 이제 보내셔야 돼요? 심사청구인에게. 이제 소송 제기하신 분 판결문을 받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한다. 자, 우편 송달 기간입니다. 며칠? 7일입니다. 우리 판결문 보내면 우편 송달 기간 7일. 그래서 7일 이내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한다. 자, 그러면 이제 심사청구인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재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자, 우리 법에서 재심사 절차는 원칙적으로 심사 절차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준용한다. 자, 따라서 우리 심사 청구인은 이제 재심사는 어디서 담당을 해요?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디 소속이에요? 국토교통부. 따라서 누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해야 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한다. 그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 똑같아요. 예. 무슨 이야기하면 여기서 조사해서 며칠 내에 보내셔야 돼? 30일. 그 다음에 중앙지정위에서 심의 의결 기간은 60일 플러스 30일. 다 똑같다 이 말이죠. 준용한다. 자,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느냐면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자, 여러분 심사청구인이
우리 적부심사 이제 1심입니다. 얘가 1심, 이게 2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1심, 여기에서 심사청구인이 기간에 관한 제한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며칠 이내 심사청구하라? 없어요. 자, 그런데 재심사는요, 법에서 90일 이내, 제가 붉은 정면 이유 아시겠죠?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정위원회 재심사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90일.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 점이 차이가 나요. 자, 원칙적으로 재심사는 심사 절차를 준용하는 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제자들이 당연히 좋아하겠죠. 재심사 청구는 90일, 기간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면 이런 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느냐? 사실 이제 법에서 그냥 이렇게 법은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왜 이제 이런 규정이 나오느냐면, 여러분 지금 1심입니다. 우리 적부 심사 청구요.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심사 청구를 하는 거죠? 그죠? 지적 측량. 그럼 지적 측량은 누가 해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요. 그럼 지적 측량 수행자는 행정기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적측량 수행자는 행정기관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행정기관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기간 제한이 따로 없어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지금 재심사 보세요. 뭐에 대해서 지금 다시 불복하는 거냐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판결문 나왔어요. 의결서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불복하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재심사는 지금 여기 의결 판결문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불복하는 거예요. 그럼 지방지적위원회는 행정기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걸 특히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행정기관이에요. 따라서 이제 행정처분이 나왔습니다.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니까 이제 행정심판법이 적용이 돼요. 그럼 행정심판법에서는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주차 위반 좀 해보세요. 뭐 다른 것까지 하시는 거는 좀 그렇고 주차 위반 한 번씩 해보세요. 집에 가면 뭐 과태료 뭐 이런 거 날라올 겁니다. 그게 가만히 읽어보세요.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행정심판법이 적용된다고. 이제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판결 나왔고 여기 의결에 대해서 다시 또 불복하는 거니까 이제는 행정심판법이 적용이 돼서 이제 그 심사청구인이 그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고요. 90일. 여기는 지금 처음에 적부심사 1심은요. 지적측량 수행자. 얘는 행정기관 아니야. 거기서 한 그 성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간 제한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없어요. 뭐 며칠이 되건 간에 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의결서 나왔어요. 누구한테 보내야 될까요? 국장 거쳐서 왔으니까. 네,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 그다음 중앙지적위원회랑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건물에 세종시에 가면 같이 있어요. 네, 지체 없이. 준용하니까. 지체 없이 송부한다. 그러면 국장은 이걸 누구한테 보내야 될까요? 네, 시도지사.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오가 있지 바로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시도지사. 시도지사. 여러분 지금 시도지사한테 보낼 때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기간 규정은 따로 없어요. 항상 시험은 법 규정 그대로 나오니까 그냥 기간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에 가서 신경 쓰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시도지사는 이제 그럼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심사청구인에게. 당연히 며칠 이내? 네, 7일. 우편 송달 기간 7일 내에 보내셔야 된다. 그 다음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시도지사. 심사청구인에게 당연히 의결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보내야 되는 그 의결서를 보내야 되는 데가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어디에도 보내야 되느냐? 지적소관청에도 그 의결서를 보내셔야 됩니다. 지적소관청에도. 지적소관청에 의결서를 보내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 우리 소송은 3심까지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 소송은 3심까지 있는 거 아시죠? 3심제도. 이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제1심사, 즉 2심이 끝입니다. 2심이 끝이에요. 이제 확정됐어요. 3심은 없습니다. 이제 2심이 끝이에요. 이제 확정된 내용대로 지적공부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그 내용대로, 그 의결서 내용대로 지적 공부 다시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어디에도 보내셔야 된다고요? 지적소관청에도. 다만 여기 지적소관청에 보내실 때는 역시 기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지적위원회 및 요 지적측량 적부심사 여기에서 시험에서 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 앞에서 보셨던 지금 1, 2, 3번 여기에서 주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해서 시험에서 지적측량 파트에서 두 문제 또는 세 문제를 시험에 출제합니다. 내용 아시겠죠? 네. 자, 오늘까지 해서요. 우리 이제 지적법 다 보셨습니다. 심화과정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전부 다 같이 공부를 하신 거예요. 늘 강조를 드리지만 굳이 기본서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노트 자료 있죠. 예, 충분히 여러분들 읽기 편하게 그냥 자료가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만, 뭐 원장님이 앞에 뭐 70점 해서 70점에 적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70점이 아니라 99점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 이걸 여러분 자꾸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교재 읽으려고 하시면 시간 무지무지 오래 걸립니다. 절대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내용만 반복해서 복습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다음에 또 등기법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